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흑백 같던 일상에 물든 작은 색채, 그리고 늦게 찾아온 두 번째 청춘.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였나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은빛 캠퍼스의 그린 무지개 함께 하시죠. 72세 문희의 두 번째 청춘 이야기. 사람들은 청춘이 인생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선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야 하는 두 번째 청춘일지도 몰라요. 정해진 선을 따라 그려야 했던 삶의 캔버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은빛으로 물든 황혼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색을 섞어 우리만의 무지개를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을 72세에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그 첫 페이지는 흑백 사진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컬러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비면에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챕터 1. 낯선 설렘, 흑백 사진 속의 컬러. 나문희의 아침은 언제나 흑백 사진 같았습니다. 72년 평생 정해진 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죠. 교사라는 반듯한 직업, 남편과의 사별 후에도 흐트러짐 없는 일상. 그녀의 세상은 정갈하게 정돈된 흑백의 공간이었습니다. 물 주는 시간, 신문 읽는 시간, 뜨개질하는 시간. 모든 것이 소수점까지 계산된 듯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함이 주는 안정감 뒤에는 희미한 먼지처럼 내려앉은 권태가 있었습니다. 문희야, 너 그러다 베개 핀 곰팡이랑 친구하겠다. 어느 날 오후 폭풍처럼 들이닥친 친구 김혜자가 문희의 등짝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혜자는 문희와는 정반대의 색을 가진 사람이었죠. 활기차고 시끄럽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통통 튀는 원색의 여자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바빠. 저녁 준비해야지. 저녁은 무슨? 가자가. 시니어 문화센터 사진 동호회 오늘 첫날이란 말이야. 너도 좀 세상 구경 좀 해. 사진이라니. 문희는 기가 찼습니다. 돋보기를 껴야 겨우 신문 글씨가 보이는 판에 무슨 사진이란 말인가요? 질질 끌려가다시피 도착한 문화센터 강의실은 어색한 로션 냄새와 어르신들의 조용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도망치듯 앉아 있는데 웬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이런 설렘은 50년 만이라. 느닷없는 말에 문희가 쳐다보자 남자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장난기 가득한 눈. 오정세였습니다. 은퇴한 건축가라는 그는 자신을 빛으로 집을 짓던 늙은 청년이라고 소개했죠. 문희는 속으로 주책이다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각자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찍어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문희는 마지못해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창가로 향했죠.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 그 위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 무심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시라고 하죠. 지금 여사님은 아주 서정적인 일연을 완성하셨네요.
제목은 먼지의 오후 어떨까요? 문희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이없고 엉뚱한데 밉지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정세가 불쑥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몰래 찍은 문희의 모습이었죠. 파인더를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집중한 자신의 옆모습. 문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선생님으로 살아온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희미한 호기심과 설렘을 품은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문희는 그 사진 속에서 희미한 색채를 느꼈습니다. 잿빛 세상에 떨어진 무지개 물감 한 방울처럼 마음 한 구석이 간질거리기 시작했죠. 5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파문이었습니다. 챕터 2 서툰 고백 LP판의 비면처럼 사진 동호회는 문희의 흑백 일상에 생긴 유일한 유채색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정세라는 변수는 예측 불가능한 색으로 그녀의 시간을 채웠죠.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서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문희의 카메라 가방에 들국화 한 송이를 몰래 꽂아두거나 당 보충하시며 예술하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캐러멜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문희는 겉으론 쓸데없는 짓이라며 타박했지만 가방을 열 때마다 작은 꽃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문희를 정세가 다급하게 따라왔습니다. 그는 웬일로 얼굴이 붉어져서는 우물쭈물하며 포장된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저기, 문희 여사님. 이거, 뭔데요? 지난번에 흘러가듯 말씀하셨던 좋아하시던 가수라고. 포장을 풀어보니 낡은 LP판이었습니다. 문희가 젊은 시절 남편과 연애할 때 즐겨 듣던 가수의 앨범. 이제는 구하기도 힘든 희귀한 음반이었죠. 문희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요. 문희 여사님을 만난 뒤로 계속 A면만 반복 재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B면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고백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받아보는 그것도 LP판의 비면에 비유한 엉뚱하고 서툰 고백. 문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돼, 주책이야.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리며 다른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혜자와 그녀의 연인 이순재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혜자는 어머, 어머 하며 호들갑을 떨었고 다정한 순재는 그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혜자와 순재의 사랑은 오래된 장마처럼 깊고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흰머리를 장난스레 빗어주고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들의 모습은 문희가 생각하는 노년의 사랑, 그 이상적인 그림이었어요. 한편 동호회의 또 다른 커플인 윤여정과 박인하는 달랐습니다. 시니어 모델인 여정과 과묵한 사진작가 인하는 늘 불꽃이 튀었어요. 이 사진은 구도가 틀렸어. 당신은 내 예술을 이해 못해. 라며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작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LP판을 들고 잠 못 이뤘습니다. 정작 그녀의 집에는 턴테이블이 없었어요.
마치 정세라는 사람처럼 대책 없고 비현실적인 선물이었죠. 먼지 쌓인 선반 위에 LP판을 올려두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까만 원반은 밤새도록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비면에는 숨겨진 명곡이 있는 법이야.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포기할 셈이야. 다음 날 문희는 홀린 듯 낡은 물건들을 파는 풍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헤맨 끝에 투박하지만 작동은 잘 되는 중고 턴테이블 하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LP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내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잊고 있던 멜로디가 거실의 고요함을 깨우며 흘러나왔어요. 평생 들어온 엄연의 타이틀곡이 아닌 낯설지만 아련한 비면의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챕터 3. 뜻밖의 동거 낡은 스웨터의 온기.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도시를 핥히던 어느 날 문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정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의 낡은 아파트 보일러가 기어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리기사는 며칠이 걸린다고 하고 집안은 냉골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안쓰럽게 떨렸습니다. 어쩌나 며칠 찜질방에서 버텨야지, 뭐. 그때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혜자가 문희의 핸드폰을 획 낚아챘습니다. 오 선생님, 당장 짐 싸서 문인의 집으로 가세요. 남는 방도 있겠다. 뭘 걱정하세요. 혜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문희는 기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신세 좀 지겠습니다. 라며 금세 밝아진 정세의 목소리에 문희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난 정세. 그렇게 어색하고 뜻밖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신만의 규칙으로 완벽하게 통제해온 문희의 공간에 오정세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침투했죠. 그는 소파 위에 양말을 벗어두었고 아침마다 정체불명의 노래를 흥얼거렸으며 문희가 아끼는 찻잔에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문희는 그의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지만 정세는 그저 허허 웃으며 미안합니다.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그랬나 봅니다. 라며 능청을 떨었어요. 삐걱거리던 동거 생활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문희는 정세의 엉뚱한 흥얼거림이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세는 문희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시간에는 조용히 신문을 읽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원두를 사와 손수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죠. 함께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텅 비어 적막하기만 하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문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정세가 옆에 앉아 함께 구경하다 젊은 시절 문희가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 사진을 가리켰어요. 참 따뜻해 보이는 옷이네요. 직접 짜신 겁니까? 네. 결혼 전에 지금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네요. 다음 날 잠깐 외출하고 온다던 정세는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드러운 캐시미어로 된 낡은 스웨터가 들려 있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 눈에 띄기에 사진 속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따뜻할 것 같아서. 유명 브랜드의 옷도 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헌옷 가게에서 발견했을 법한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낡은 스웨터. 하지만 문희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흘러가는 말을 기억하고 추운 날씨에 온 동네를 헤맸을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세가 선물한 스웨터를 입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그는 소파에 불편하게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스케치북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엔 미소 띤 문희의 얼굴이 여러 장 그려져 있었어요. 문희는 가만히 서서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면 그는 떠날 것이다. 이 집은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너무나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스웨터의 온기가 어느새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흑백 속에서 번져온 작은 색채, 문희의 두 번째 청춘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어떤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